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로 아직 미혼인 여자입니다.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하고 일찍 간 친구들은 벌써 아이가 둘이고 그렇네요. 저도 20대 중반에 3년 동안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상견례까지 했다가 작은 아파트 하나, 신혼집으로 장만할 형편이 안 되는 남자에게 딸을 시집 보낼 수 없다면서 집안의 반대로 무산됐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껏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사랑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며 끝까지 저희들의 결혼에 반대하더군요. 그래도 나는 사랑을 택할 거라면서 철없이 엄마한테 대들고 그랬습니다. 옥신각신하던 차에 예비신랑이 대학 동기와 바람 피운 걸 들켜서 결국 파혼한 뒤로 아직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참 웃기죠. 결혼하고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가 벌써부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려고 그랬던 걸까요? 그 뒤로 몇 번 남자를 만나기는 했지만 딱히 마음이 가는 남자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자와의 관계를 밝히는 취향도 아니라 쭉 솔로로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년에 테이블이 6개 정도 되는 10평대의 작은 카페를 창업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도 조금 있고 머리가 썩 좋지는 않지만 혼자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정말 지긋지긋하고 워낙에 커피를 좋아하는 타입이라 카페를 꼭 창업해보고 싶었거든요. 요즘에는 창업하면 국가에서 이것저것 지원도 많이 해줘서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제 명의로 된 카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사니까 남자에 대한 생각도 딱히 안 들고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저 좋다고 만나보고 싶다는 남자들도 꾸준히 생기는 편이었는데 제가 별로 안 당겨서 이렇게 혼자 지내면서 즐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눈이 높은 건 아닌데 결혼을 하기로 한 전 남자친구가 바람 피운 사건 때문에 그런 건지 이제 남자한테 마음이 쉽게 가지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마음에 상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가게를 오픈하면서부터 맞은편 냉면집을 종종 갔었거든요. 거기 사장님은 40대 중반 아저씨인데 저희 가게에 놀러 올 때마다 자랑이라도 하듯이 새로운 여자를 옆에 끼고 제일 안쪽 구석 자리에 앉아 밤늦게까지 커피를 마시다 가곤 했습니다. 딱 보면 느낌 있잖아요. 저 관계는 불륜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요. 얼핏 봐도 제대로 된 연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았고 서로 즐기면서 만나는 엔조이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데리고 오는 여자들 대부분이 그 아저씨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딱히 인물이 뛰어나거나 재력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성격이 좀 매력적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매번 저렇게 여자를 바꿔가면서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한 번은 저보다 훨씬 더 어리고 아무리 많게 봐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를 데리고 온 적도 있었는데 아저씨한테 뭐 마시고 싶냐고 커피값은 자기가 낼 거라면서 온갖 환심을 다 사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러면서 깊숙하게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저씨는 키도 크고 덩치가 큰 편인데 그 여자는 덩치도 작고 귀엽게 생겨서는 커피를 마시는 내내 떨어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본의 아니게 계속 식사를 해야 하니까 그 아저씨가 운영하는 냉면집을 자주 이용하기도 했고 저희 집으로 직접 배달을 오신 적이 몇 번 있어서 서로 얼굴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거든요. 게다가 그 냉면집은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인기가 상당히 좋은 맛집입니다. 왜들 그렇게 그 냉면집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에도 장사가 정말 잘 됩니다. 일단 그 아저씨의 어머니 때부터 운영했다고 하는 오래된 맛집이 맞긴 한데 제가 먹었을 때는 아주 특별한 건 없었거든요. 하루는 가게에 놀러온 친구들이랑 커피를 마시다가 출출하다는 말이 나왔고 이 동네에서 저 냉면집이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꼭 좀 가봐야겠다면서 저랑 함께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오늘따라 더 예뻐가지고 소개팅이라도 나가는 줄 알았는데 친구분이랑 이렇게 오셨냐면서 능청스럽게 말을 걸더라고요. 워낙에 친한 척하면서 다정하게 말을 거니까 제 친구는 저 아저씨랑 가까운 사이냐고 물었고 그런 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친구가 그 아저씨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저 아저씨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왜 인기가 많은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더니 자기는 딱 봐도 왜 그런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같은 큰 덩치와 굵직한 팔뚝만 해도 여자들이 좋아할 건데 성격도 좋으니까 당연히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남자이지 않냐고. 게다가 목도 굵고 눈썹도 진하고 코도 큰 거 보니까 분명히 밤일도 잘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밤일을 잘해봐야 나랑 밤을 보낼 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가 그날은 아저씨 혼자서 커피를 마시러 왔어요. 자기가 올해 45살인데 아내와 사별하고 호라비로 지낸 지 벌써 5년이 되었다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날따라 오후에 손님도 없고 심심하던 차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이 차에 비해 대화도 잘 통하더군요. 또 유머 감각도 있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말이나 행동만 하고 여자들한테 왜 인기가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듬직한 외모도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게 보이고 저도 모르게 그 아저씨가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일요일에도 한번 쉬지 않을 정도로 참 성실하고 음식 가격도 다른 곳보다 저렴해서 저는 자주 이용하게 되었고 아저씨와도 점점 친해지게 됐습니다. 집에 갈 때 그 가게에 들려서 냉면을 포장해서 집에 가기도 했고 그 아저씨도 직원들 줄거라며 커피를 10잔씩 사서 가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가게다 보니까 서로 왕래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그렇게 알고 지낸 지 6개월쯤 되었을까? 오랜만에 커피 마시러 와서는 제 개인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솔직히 여자들 심리 있잖아요. 남자가 먼저 좋다고 관심 있다고 그러면 조금 끌리는 그런 마음이요. 그때는 저도 솔직히 외로웠어요. 앞으로 남자는 한동안 안 만나려고 했었는데 워낙에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남자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수많은 여자가 저렇게 매달리면서 남자한테 잘해주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연락처를 서로 교환하고 연락하고 지내봤어요.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는 참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데다가 생각보다 돈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퇴근하고 드라이브나 같이 가자고 하길래 그 아저씨를 기다렸는데 딱 봐도 엄청 비싼 외제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이 2억 가까이 하는 외제차라고 하는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자동차를 못 봤는데 이거 뭐냐고 했더니 일할 때는 안 타고 다닌다면서 괜히 동네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할 것 같아서 놀러 다닐 때만 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10살이나 많은 그 호라비 아저씨와 정식으로 한번 연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귀고 난 뒤에 그동안 카페에 데리고 온 그 많은 여자는 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냥 호라비 신세가 외로워서 클럽이나 소개팅으로 가볍게 만나는 정도의 여자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저씨가 엄청나게 잘생긴 훈남은 아니지만 덩치도 크고 큼직큼직한 이목구비가 뚜렷한 호남형이라 여자들이 대부분 좋아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남자 인물보다는 듬직하고 성격 좋은 남자를 좋아하는 아줌마들한테는 인기가 특히 많은 편이었고 저처럼 어린 여자는 오히려 그 아저씨의 재력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생긴 것과는 다르게 제 남자친구는 여자들에게 꽤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리고 밤 기술도 얼마나 뛰어나던지 웬만하면 남자들이랑 했을 때 좋았다고 느낀 적이 많이 없었는데 이 남자는 확실히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만 집중적으로 자극을 해주는데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대놓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직 좋아한다는 등 만나고 싶다는 등 연락이 오는 여자가 생각보다 많았고 어떤 여자는 새벽에 술 마시고 가게 앞까지 찾아왔다고 나오라면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여자는 그냥 무시하고 안 나가면 되지 않냐고 물었지만 가게에 있는 창문을 다 깨버릴 거라고 협박하고 그러길래 나가서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제가 신경 쓰이니까 앞으로는 다른 여자랑 절대로 연락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했더니 알겠다면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전화번호를 바꾸겠다고 해서 그 일은 일단락됐습니다. 근데 아저씨와 사귀는 날부터 보름도 안 돼서 또 여자들의 스토커 짓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알아서 잘하겠다고 하니까 제 남자친구를 믿었고 자기는 안 좋아하는데 저 여자 혼자 저런 거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귀는 남자인데 그 남자를 믿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그런 문제가 조금씩 보이긴 해도 어찌됐든 제 앞에서는 전화 오는 것도 안 받았고 또 연락하거나 만나면 헤어지겠다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그 여자 쪽에서 전화번호를 바꿔서 전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그 일로 사귄 지 석 달 만에 10번은 넘게 싸운 것 같아요. 솔직히 여자 문제만 아니면 저희 사이에는 전혀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에도 잘 맞고 성격도 잘 맞았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직접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 그 여자랑 통화를 했는데 그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자기를 더 사랑한다면서 너는 껍데기일 뿐이라면서 너 가지고 노는 건데 아직도 눈치 못 챘냐는 말도 하더군요. 자기처럼 석 달도 못 가서 헤어질 거라고 더 늦기 전에 헤어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친 여자가 따로 없다고 이런 여자들은 전부 다 연락처를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아무튼 어찌어찌 그 여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옆에 있던 아저씨도 황당했던지 갑자기 전화기를 빼앗더니 난 지금 이 여자 사랑해서 만나는 거고 넌 그냥 심심해서 만난 거라고 네가 껍데기였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깔끔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스토커 사건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가 싶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고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는지라 개인 시간이 전혀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 아저씨가 저희 가게로 틈틈이 와 있거나 밤늦게 퇴근하면 늘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죠. 그리고 저는 본가가 지방이라 한 달에 2번씩은 본가로 내려가서 부모님들 뵙기도 한다고 내려갔거든요. 어느 날 제가 집에 내려가 있을 때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남자친구가 그 냉면집 사장 아니냐면서 지금 내 앞에 어떤 여자랑 손잡고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동생에게 우리 오빠가 정말 맞냐고 물었고 저번에 같이 술도 마셨는데 어떻게 얼굴을 모르겠냐고 확실하게 맞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장 그 여자랑 손잡고 가는 거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옆에 있는 여자 누구냐고 했더니 그냥 일하다가 알게 된 친구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왜 친구랑 손잡고 돌아다니냐고 했더니 손 안 잡았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저한테 빈껍데기라고 이야기한 여자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당장 옆에 있는 여자 바꿔보라고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끝까지 안 바꿔주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랑 전화를 한 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목소리도 알고 있고 혹시나 그 여자라는 걸 눈치챌까봐 절대로 안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죠. 그러다 고성이 오갔는데 지금 밖이라 통화할 사정이 안 된다며 남자친구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그 여자한테 연락이 와서 껍데기 운운할 때 아저씨랑 헤어졌어야 했는데 오기라고 해야 할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 여자한테만은 절대 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절대로 남자친구를 그냥 빼앗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따 남자친구한테 전화와서 잘못했다고 제가 없으니 심심해서 잠시 친구 만났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일단은 용서를 해주고 계속해서 만나긴 만났습니다. 당장에 헤어지려고 해도 바로 앞 가게의 사장님이다 보니 계속 마주칠 것 같았고
그런 부분만 제외하면 모든 게 다 완벽했으니까요. 그 동생은 저에게 혹시 바보냐면서 호라비 아저씨 만나는 것도 모자라 바람 피운 것까지 다 용서해주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고, 그 아저씨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리냐고 하더군요. 그 아저씨 여자 문제 절대로 깨끗하게 정리 못한다고 저한테 잘해주는 만큼 그 여자한테도 잘해줬을 거라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장에 아저씨와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고, 만남을 이어가다가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여자 문제를 만들길래 정말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에 아저씨가 먼저 저한테 그러더군요. 더 이상 저한테 상처 주기 싫다면서 헤어지자고 해서 결국 이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헤어졌어도 한 동네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아저씨는 우리 카페에 커피 마시러 오고, 저도 최대한 안 가려고 노력했지만 딱히 주변에 갈 만한 밥 먹을 집이 없어서 몇 번 냉면도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한 달 동안 소소한 일상 얘기만 하다가 제가 살짝 미련 섞인 말을 하니 자기 같은 남자한테 더 이상 미련 갖지 말라고, 나 같은 남자는 절대로 한 여자한테 만족을 못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만날수록 상처만 줄 것 같아서 미안하고, 대신 앞으로 저한테는 미안하니까 식사비는 일절 받지 않을 것이고, 술 친구가 필요하거나 남자가 필요할 때 연락하면 만나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저를 가지고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이 남자가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한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여운을 남기는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녁에 배고프다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고 싶다고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그날 술 한잔하고 집 앞까지 바래다 준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오랜만에 보니 예뻐졌다며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한 여자는 저뿐이었는데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고 상처 주기 싫어서 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맥주 한잔하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들어갔다가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자고 가도 되냐는 말에 저는 그 아저씨에게 뜨거운 몸을 승낙을 했습니다. 며칠 뒤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술이 조금 취한 목소리였어요. 너를 평생 못 잊겠다.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 쿨하게 만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다 너 결혼하면 축하해주고 떠나겠다고, 자기는 이제 나이가 이어서 결혼은 안 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너도 자기랑 결혼 생각 안 한 거 아니냐고, 나랑 사귈 때도 너희 부모님께 남자친구 없다고 말한 거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나이 많은 호랍이 당연히 부모님이 반대하실 게 뻔했거든요. 어쩌면 그동안 만나면서 아저씨가 나보다 더 많이 상처받았겠구나 싶었고, 그때야 아저씨의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 망치기 싫어서 쿨하게 날 놓아준 어른스러운 아저씨.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아저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전처럼 뜨겁게 입을 맞추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아직까지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